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갑 박리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갑 박리증이란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겨서 분리된 조갑 질환을 말하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갑 박리증은 왜 박리가 되었을까? 왜 분리가 되었을까? 왜 떨어졌을까라는 문제죠. 자, 지금까지는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조갑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갑 박리증 또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이란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또 물리화학적인 자극, 중금속, 약물, 전해질, 이온, 환경 여건, 이 이외에도 또 음식물의 산화 상태, 또 점도, 경도, 표면적,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즉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ATP라는 것은 모든 생명 활동의 하나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너지의 발생량이 줄어들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서서히 닫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는 발생하죠. 바로 그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 방출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방출 루트는 대체적으로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입니다. 자, 일단은 구멍이 많은 부위는 이 눈, 코, 귀, 입이 있는 상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자꾸 상체 쪽으로 서서히 이동 방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열 에너지는 손발 끝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자, 이쪽으로 손발 끝으로의 어떤 산소와 영양 공급,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손발 끝에서부터의 모공은 닫히게 되면 이 조갑하 피부에서도 당연히 이 조갑하 피부가 건조, 균열, 퇴선화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 각질과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가 각질은 또 미세하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조갑하 피부에서의 각질이 미세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리가 되는데 바로 그 증상이 조갑 박리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조갑 박리증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전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조갑 박리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 3가지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려보자.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보자.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3가지 치료 원칙을 지속적으로 치료할 때 인체는 서서히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모공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자, 열 에너지는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팔다리로 열이 분산이 되면 팔다리도 따뜻해지고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다 보면 산소, 영양, 수분 공급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발 끝에서의 모공이 다치는 일은 없겠죠. 자,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그 수분에 의한 점착성은 자꾸 높아져서 각질과 각질 사이는 붙게 되고 또 조갑체마저도 붙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만이 조갑박리증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게 됩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다양한 염증성 증상들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또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또 서서히 모공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또 손발 끝으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다시 손발 끝은 건조, 균열, 퇴소나 또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들어서 인설, 각질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또 생기게 된다. 자, 그렇다면 조갑박리증은 또 재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꼭 좀 주의해야 될 일은 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치료는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조갑박리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려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어느 한쪽으로의 열 에너지의 중첩, 교차 현상이 없어지고 또 편중, 편세 현상이 없어져서 염증의 증상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박리증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조갑 박리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